On vous connaît surtout comme sculpteur. Qu'est-ce qui vous a poussé, récemment, depuis quelques années, à pratiquer la peinture? 작품을 한다는 것은 자기 내면의 이미지, 기억,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질문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거 아닌가. 나는 어느 날 그 질문, 회화란 무엇인가 질문에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화 쪽으로 선택을 했고, 물론 조각을 하면서도 회화라는 입장에 드로잉을 한다든지 붓으로 뭘 한다든지 하는 게 전혀 별개의 입장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해서 넌 조각가인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다만 나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질문을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Pourquoi est-ce que vous avez choisi de travailler dans un registre de monochromie bleue pour toute cette série de peintures? Pourquoi ce bleu et d'où vient-il? 작가라는 것은 성장 환경, 추억 등이 내면의 바탕이 돼서 그것이 서로시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자기의 내면을 충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 남단 바닷가에서 내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릅니다. 어느 날 내가 푸른 걸 선택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닌데, 색깔을 써다가 보니까 푸른 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은 아마 내 내면에 대한 내면의 기억이 표출된 것 아닌가, 푸름으로. Dans vos peintures, il y a un geste très maîtrisé qui scande et rythme vos toiles. À quoi se réfère-t-il? Vous venez de parler de la mer. Est-ce que justement c'est l'idée de la répétition des vagues? Est-ce que c'est par rapport à un principe de souffle, à un principe de geste du bras? Enfin, quel est le moteur de ce geste? 내 그림의 교과서가 바다입니다. 바다를 차용한 것인데, 바다의 그 파도는 반복입니다. 생선과 소멸인데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무한성의 시간을 소유하고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에너지를 화폭에 어떻게 하면 옮길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시작한 것이 어떤 호흡으로 상당히 붓을 있는 힘 다해서 내리겠습니다. 슬쩍 걷는 거하고 있는 힘 다해서 그리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지죠. 그 속에 에너지가 농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고기가 푸덕거리는 생동감이 있는 것처럼 바다의 어떤 에너지를 내 그림 속에 집어넣자, 그러한 행위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표현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Quand vous parlez de souffle comme ça, est-ce qu'il y a un rapport au bouddhisme par exemple, qui a toujours été très, très important en Corée et qui intègre cette notion comme ça de respiration, de souffle?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숨을 몰아서 한꺼번에 쏟는 것과 그냥 호흡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나는 모아서 쏟고 모아서 쏟고, 우리는 기를 모은다고 그러는데, 기를 모은다는 게 에너지를 모으는 것인데, 기라는 자체가 숨결, 살아있음의 표현이에요. 숨은 살아있음의 표현을 그렇게
모아서 정갈하게 쏟는다. Mais quel est le rapport avec le bouddhisme? S'il y a un rapport, y a-t-il un rapport avec le bouddhisme? 나는 무종교, 종교와 관계 없는데 집안에서 불교의 영향을 어머니 저래가 그랬으니까 그런 영향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을 거라. 그런데 내가 자라면서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 영향, 그래서 종교들이 혼재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무종교야. 다만 내가 하는 것은 내 몸에 의한 것, 생각하는, 내 예술 자체가 종교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나름대로 일을 하는 것이고 숨을 쉬는 것이고 그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지. Vous êtes pratiquement de la même génération que les artistes du Dansekwa, le fameux monochrome coréen. Est-ce que, avec cette série de peintures qui sont effectivement dans ce registre du monochrome bleu, comment vous vous positionnez par rapport à ça? Est-ce que ça vous rapproche de ces autres artistes? Est-ce que c'est très éloigné pour vous?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적은 말로, 적은 색으로, 큰 울림으로. 그러니까 적은 말로 하는 것은 미니멀 아트가 될 수도 있고 적은 색이라는 것은 단색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색화하고 나는 관계가 연관이 없는 거야. 내가 지향하는 바가 적은 색이기 때문에 적은 색이라는 건 단순한 색이니까 뒤집으면은 그러한 압축적인 일에서부터 큰 사실을 얻어내자는 그런 주의니까 단색하고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하고 내 작업이 조각에서도 단순 명쾌였다고 제일 주장이 단순 명쾌. 그러니까 이것이 내 일이 조각 따로 회화 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다 붙어 이어져 있는 것이야. 단순 명쾌가. Vous parlez de l'endroit où vous vivez, au bord de la mer, dans le sud de la Corée, c'est Pyongyang. Vous évoquez la mer. Dans vos sculptures, vous avez toujours beaucoup travaillé avec du bois, avec des arbres, avec des tiges de bambou, avec des pierres. Quelle est, dans votre travail de sculpteur d'une part et aussi avec la peinture, quelle est l'importance de la nature? 내가 살아온 이 한국의 시절은 내 어린 시절은 농경사회 체험이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나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도 나는 어쩌면 농경사회 사고가 그대로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바다에서 놀던 것, 산에서 놀던 것, 이 모든 것이 내 작업에 미천이 되고 있는데 특히 어릴 때 불렀던 노래는 지금도 그대로인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 다 할 것 없이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그런 식으로 나와. 근데 그 노래를 지금 아파트 애들도 부르고 있다고. 전혀 환경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근원적인 태생에서부터의 체험이 자연. 나는 온통 자연을 요즘 이제 특히 인간이 자연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주의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사고가 지금 내 예술 세계로 그대로 이입된 거다.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 거다. Vous travaillez avec des pierres par rapport à la nature, ce qu'on évoquait là, mais vous avez travaillé aussi avec des néons, avec du fer, avec d'autres matériaux. Et ces matériaux ont souvent été utilisés par les artistes de l'arte povera. Je pense à Mario Merz, Giovanni Anselmo. Est-ce qu'à un moment donné, dans votre vie, dans votre carrière, vous vous êtes senti proche des artistes de l'arte povera?
73년에 비엔날드 파리에 내가 참석을 했어요. 참가를 했는데 그때 플란스에 슐바스 경향이 이렇게 침투를 했어요. 나는 그런 일을 여기서 하는지도 뭐 모르지. 근데 내 샌드페이퍼하고 뭐 이런 것도 그걸 닮았다고 그러고. 아르트 포베라. 내가 정보가 없는데 아르트 포베라를 어떻게 알아? 글을 쓰는 양반들마다 아르트 포베라를 언급을 해요. 언급을 하면서 그거하고는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전혀 나는 그런 적이 없었고 내 일은 선험적이고 경험적이고 지각적인 그런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서로 교류하고 영감받고 주고받고는 하지만 난 그 정부하고 상당히 차단 속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지킬 수 있었다. Vous évoquez la Biennale de Paris au début des années 70. En fait, vous êtes toujours venu régulièrement en France, à Paris. Vous avez un atelier en banlieue parisienne. En 2007, vous avez eu une exposition importante au jardin du Palais Royal. Il y a actuellement donc cette exposition à la Galerie Perrotin, qui est la première exposition d'une part à la Galerie Perrotin à Paris, et d'autre part l'une de vos plus importantes expositions en galerie à Paris. Qu'est-ce que ça vous fait? 지금도 작가로서 살아오면서 내가 인생의 찬스를 몇 번 이렇게 내 인생의 찬스를 꼽는다고. 그중 하나가 파리 비엔날에 참석한 거예요. 그만큼 한국 경제가 어려웠을 시절이야. 그렇기 때문에 외국을 나와본다는 것은 특히 많은 세계적인 젊은이들하고 같은 광장에 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는 유체 이탈을 한 것 같고 공중 부양을 한 것 같은 그러한 의식 속에서 파리 비엔날을 접했어요. 그 선배들이 오고 싶어 했던 예술의 도시 파리를 내가 들어왔다고. 우리 그 시절에는 파리 오는 것이 꿈이었다고. 예술가들. 그 꿈을 실현하게 됐다고. 파리 비엔날 때문에. 오케이, 그거 정리하면 될 거고. 그 이후로 몇 차례 나는 파리를 오고 가고. 거기 오면은 시립미술관 가서 내 전시했던 공간을 가서 두 차례, 세 차례. 파리 비엔날 나는 그 세 번 참가를 했기 때문에 내 방이 첫 번째는 국가별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이 코레스퐁당제가 돼가지고 심사받았던 때니까 방이 달라요. 그 내 있었던 방을 꼭 가보고 그러지. 그 이후에 내한테 찬스가 온 것이 이 친구 와봤는지 모르겠다. 이 친구는 그때 못 만난 거야. 서울 올림픽이야. 서울 올림픽에 많은 외국 작가들이 오고 서울 올림픽 그거 심포지움에 이제 심포지움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한국 대표로 나갔으니까 많은 작가들하고 교류를 하게 됐어요. 파리하고의 그러한 인연이 날 파리로 자꾸 내몰아서 작업실도 여기서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작업실에 오게 되면은 서울에서부터 단절을 시켜서 나만 가질 수 있는 오롯한 시간을 파리에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파리 와서 일하는 시간을 굉장히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주위의 여러분들이 이 친구도 날 열심히 잘 도와주고 있지만 주위의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하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 페루 땅 전람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페루 땅 전람회는 난 50년,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1973년에 와가지고 2023년이니까 50년,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개인전이 9번, 페루 땅이 10번째인가 뭐 그렇게 되고, Merci.